은행 앞 도로에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덜컹거리며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이는 작고 마른 체구의 할머니 정순자입니다. 그녀는 트럭 문을 닫고 허리를 한번 쭉 편 뒤 낡은 청가방을 손에 들었습니다. 주름진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주차권만 받으면 되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은행 문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행 로비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넓은 대리석 바닥 위를 구두 굽소리들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순자는 카운터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직원들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고객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요, 주차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서류를 넘겼습니다. 업무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드릴 수 없는데요. 짧고 냉정한 말투였습니다. 순자는 당황스러운 듯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예, 업무 보려고 왔어요. 직원의 시선이 통장 위로 스쳤습니다. 투박한 손길이 오래된 표지 위를 어루만졌습니다. 순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듯 그 통장을 소중히 쥐고 있었습니다. 한편 창구 맞은편에서는 지점장 김대훈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반짝이는 시계를 찬 그는 순자를 곁눈질했습니다. 그의 시선엔 평범한 노인이라는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은 다시 차갑게 말했다. 대기표 뽑으시고 저쪽에서 기다리세요. 순자는 조용히 돌아서 대기표를 뽑았습니다. 번호표를 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주위에서는 다른 고객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요즘 노인들 왜 이렇게 많아? 시간 많으니까 은행 오는 거지. 그 말들은 가볍지만 날카롭게 귀를 스쳤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엔 오래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주차장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트럭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벌어서 모은 돈인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기표를 손에 쥔 채 안내 창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트럭으로 돌아가는 길, 바람이 느리게 스쳤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은행 간판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정순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제와 같은 낡은 청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 정리를 하며 서류를 나르던 그때 순자는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이 통장 인출 좀 하려고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에 창구 직원 박소연은 놀란 눈을 들었습니다. 박소연은 통장을 펼쳐보다가 숨을 삼켰습니다. 잔액란에 찍힌 숫자들이 보통 계좌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옆자리 동료가 그 모습을 힐끔 봤습니다. 소연 씨, 무슨 일이야? 이거 금액이 너무 큰데요. 직원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향했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여유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담담한 평정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점장 김대훈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가죽이 달아 낡은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천천히 꺼내졌습니다. 김대훈은 서류를 살피며 미세하게 찡그렸습니다. 본점 확인 좀 해야겠네요.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속에 깔린 의심은 뚜렷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사기 아니야? 저 나이에 저 돈이라니.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구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은행 안에 대기번호가 몇 번이고 바뀌었지만 그녀의 번호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커피를 마시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순자에게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본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소연은 수화기를 받으며 작은 숨을 삼켰습니다. 고객 정보 확인 완료, VIP 계좌 맞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김대훈이 곧바로 전화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듣더니 수화기를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로비는 퇴근을 앞두고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서둘러 창구를 빠져나가고 청소기가 돌아가며 먼지를 흡입했습니다. 박소연은 조심스레 순자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시선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김대훈의 시선이 잠시 스쳤지만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이상하네. 순자는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움직이자 은행 유리문에 반사된 그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얼굴엔 피로와 결심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창틈으로 들어오며 희미한 먼지를 흩날렸습니다. 정순자는 말없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낡은 트럭은 천천히 도로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뒤편 은행 간판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정순자의 낡은 트럭이 다시 은행 앞에 섰습니다. 트럭이 멈추자 경비원이 다가와 불편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긴 오래 세워두면 안 돼요. 차 좀 빼세요. 순자는 창문을 내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잠시만요. 볼일 좀 보고 갈게요.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엔 어딘가 달라진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행 안쪽에서는 창가 커피숍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점장 김대훈과 직원 몇 명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트럭을 향하자 대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또 왔네. 어제 그 할머니. 진짜로 돈이 있었대요? 있으면 뭐해. 인출도 못하겠지. 웃음소리가 가볍게 터졌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웃는 얼굴들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여닫으며 트럭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짐칸엔 오래된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꺼내 조수석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손자국이 깊게 새겨진 다이어리였습니다. 그녀는 트럭 안에 앉아 그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4년 첫 반찬가게 오픈. 남편과 함께 시작. 1993년 큰 수익 발생. 은행 예금으로 이전. 2008년 남편 별세. 돈은 손대지 않기로 함. 순자는 오래된 기록들을 손끝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겉만 보고 판단한다.
그러나 마음은 것보다 오래 남는다. 순자의 눈빛이 고요히 빛났습니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닫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스크린엔 서울 본점 대표이사실이라는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정 회장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진행하세요. 통화가 끊기자 그녀는 트럭의 창문을 닫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던 은행 간판이 석양빛을 받아 붉게 물들었습니다. 순자는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정리해야겠지.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어가 도로 위를 굴러가며 낮은 진동을 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을 향하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싸늘할 만큼 명확한 의지였습니다. 낡은 트럭은 노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은행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본점으로 지점 인수 제안서 한 통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요. 은행의 운명을 뒤집을 이름 정순자가 새겨진 서류였습니다. 이른 아침 본점 회의실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류 뭉치가 탁자 위에 쌓여 있었고 담당 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지점 자산 일부 매입 신청자가 나타났습니다. 인수 제한 규모는 3천억 원입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웅성거렸습니다. 매입자 이름은 정순자입니다.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시선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지점장 김대우는 본점에서 내려온 이메일을 확인하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찍힌 이름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정순자, 어제 그 할머니? 그의 손끝이 서류 위를 스치며 멈췄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리며 책상 위로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 김대우는 급히 본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동일한 다른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닙니다. 신분증과 계좌 일치 확인되었습니다. 은행 내부는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정순자를 치며 서로의 휴대폰을 돌려보았습니다. 이름이 기사에도 없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야? 아니, 개인이 지점을 인수한다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고객 상담실에서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몇몇 VIP 고객은 불안하다는 이유로 예금을 옮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김대우는 땀을 닦으며 회의실을 뛰어나갔습니다. 점심 무렵 본점 감사팀이 내려온다는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류를 정리하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전산 오류를 의심했고 또 다른 이는 지점 매각 아니냐는 불안한 말을 흘렸습니다. 창구 직원 박소연은 그런 대화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 순자를 떠올리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걸까? 김대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로 본점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전날 웃으며 커피를 마시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웃음이 이제는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책상 모서리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면 우리 지점은 끝이야. 한편 로비의 공기마저 달라졌습니다. 평소 웃음소리가 넘치던 창구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만 대화했습니다. 본점에서 보낸 감사팀 일정표가 벽보에 붙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지점 긴급 점검. 그 문구를 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순자의 이름이 담긴 인수 서류가 이 모든 긴장의 시작이었음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의 유리창 밖으로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김대우는 사무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순자의 통장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통장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그의 숨소리가 길게 퍼지며 사무실 안을 채웠습니다. 밤은 조용했지만 은행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앞 도로에 낯선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과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은행 입구에는 긴급 본점 방문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직원들은 우왕좌왕하며 문을 지켰습니다. 순간 한복 차림의 정순자가 천천히 승용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단정한 백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 머리엔 단정한 비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리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누군가 저분이래요. 정순자 회장님이라던데 라고 속삭였습니다. 은행 로비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점장 김대우는 서류를 정리하다 손에 땀을 흘렸습니다. 어제까지 평범한 일상이라 믿었던 공간이 오늘은 전혀 다른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걸음으로 안내 데스크 앞을 지나 창구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히 울리며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직원들은 머리를 숙였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곧 본점 이사가 도착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본 지점의 최대 주주는 정순자 대표님이십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로비 안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김대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는 무표정하게 이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인수 서류가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의 첫 장에는 정순자 외 일명 순자 금융 대표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표님, 개인이 지점을 인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순자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그걸 바로잡으려면 작은 일부터 바꿔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명확했습니다. 기자들의 손끝이 분주히 움직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한편 직원 박소연은 창구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무심히 넘겼던 그 노인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분이 정말 이 은행을 사버리신 거구나. 그녀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이 순간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대우는 본점 이사의 뒤편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제 커피를 마시며 비웃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든 펜이 떨렸고 종이 위에 잉크가 번졌습니다. 순자가 그의 앞을 지나칠 때 그녀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자는 회의실로 향하며
짧게 말을 남겼습니다. 은행이 돈만 다루면 안 되죠. 마음을 다뤄야죠. 그녀는 기자들을 뒤로 한 채 조용히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복도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행은 이제 완전히 다른 주인의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순자는 한복 자락을 정리하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은행 본점 이사와 지점장 김대훈, 그리고 모든 부서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과 어색한 침묵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지점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단정히 정리된 회의 자료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첫 장에는 고객 존중 캠페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앞으로 3일간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일제히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대신 다시 돌아오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천천히 회의실을 한 바퀴 돌렸습니다. 고객에게 직접 사과문을 손으로 써오세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쉬었고 누군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김대우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점장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첫 번째로 써야죠.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본점 이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정 대표님, 너무 급격한 변화는 직원들이. 순자는 그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상식의 회복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로비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판 교체 기사들이 도착해 외벽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정직, 배려, 신뢰 순자 금융이라는 새 표어가 천천히 걸렸습니다. 은행 앞을 지나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짜 이름까지 바꾼대. 이게 현실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사무실 안에서는 김대훈이 사직서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들고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 안에서는 아직 순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 직원 매뉴얼을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이곳은 그걸 지키는 은행이 되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김대훈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직서를 품속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들어서자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손짓했습니다. 김대훈은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그의 앞에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책과 펜, 그리고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과문 쓰세요. 진심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피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대훈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을 수치로만 본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는 문장을 써내려가며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유리벽을 따라 회의실 안으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은행의 시작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은행 문이 열리자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구 앞에선 직원들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고객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로비엔 은은한 커피 향이 퍼져 있었고 벽 한쪽에는 고객 한 사람의 마음이 은행의 품격입니다라는 문구가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이전의 차가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직원들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창구 직원 박소연은 고객에게 명함을 건네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고객은 놀란 얼굴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은행 무슨 바람이 분 거예요? 소연은 수줍게 웃었고 순자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지점장 김대우는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끔히 정장을 차려입은 대신 오늘은 은행 조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차량을 직접 안내하며 고객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차는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겸손이었습니다. SNS에는 요즘 완전히 달라진 은행이라는 글들이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 은행 가봤어? 커피도 주고 주차권도 그냥 줘. 직원들이 웃어. 진짜 웃어.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입소문을 냈습니다. 순자은행은 하루아침에 기분 좋은 은행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시간 박소연이 따뜻한 커피를 2잔 들고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직접 타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순자는 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마음이 느껴지네요.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순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심을 알면 지난 일은 다 용서되는 법이죠. 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행 앞에는 낡은 트럭 대신 하얀 봉고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량 옆면에는 순자은행 도시락 나눔 봉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 몇 명이 봉사복을 입고 도시락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노부부 한 쌍이 따뜻한 도시락을 받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자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오후가 되자 햇살이 로비로 깊게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창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의 시선을 받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은행이 좀 살아있는 것 같네요. 그녀의 말에 박소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람 냄새가 나요. 순자는 은행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섰습니다. 거리의 공기가 한결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새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자은행이라는 이름 아래 햇빛이 따스하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혼잣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던 은행이 됐네요.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한없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봄바람이 잔잔히 부는 아침, 시골길 위로 한 대의 낡은 트럭이 천천히 달렸습니다. 트럭 앞 유리에는 햇살이 반사되어 반짝였고 조수석에는 오래된 가죽 지갑과 깨끗한 은행 주차권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운전대 위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손끝엔 여유와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차분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순자은행이
올해의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사회 환원과 고객 중심 경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지.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부드럽게 흘러나갔습니다. 트럭이 시골 장터로 들어서자 오래된 가게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찬가게, 정육점, 오래된 철물점 모두 젊은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차를 세웠습니다. 문을 열고 내리자 봄 햇살이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순자 할머니 왔다. 가게 앞에서 김치를 담던 노부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트럭 주위를 빙빙 돌며 장난을 쳤습니다. 순자는 트럭 짐칸을 열어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시장 사람들 나눠 먹어요. 이번엔 간장게장이 좀 잘 됐어요. 시장 사람들은 웃으며 반찬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가 준 도시락과 반찬은 이제 마을의 작은 축제처럼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마음이 부자 같아요.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정은 나누면 커지는 법이에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잠시 뒤 순자는 트럭 짐칸에 올라 앉았습니다. 주차권을 다시 꺼내 손끝으로 매만졌습니다. 이 조그만 종이 한 장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올 줄이야. 그녀는 자신에게 말을 건네듯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맞춰 트럭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낮게 울리며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마을을 벗어나 도로로 나섰습니다. 창밖으로 초록빛 논밭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면 이 광경을 좋아했겠지. 순자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진짜 마음 편히 쉬어도 되겠네요. 트럭이 언덕길을 올라가자 뒤편에 순자은행 간판이 작게 보였습니다. 새하얀 글씨가 햇빛에 반짝이며 마치 그녀를 배웅하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핸들을 꼭 쥔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길 끝에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고요했지만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따뜻했습니다. 트럭은 천천히 사라졌고 그 뒤로 봄꽃잎이 흩날리며 길 위를 덮었습니다. 그날 세상은 조용히 기억했습니다. 한 노인이 남긴 가장 따뜻한 혁명을.